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강원구 연구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실시한 전공적합 진단검사 결과 해석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 받은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들의 진로 준비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호 계열 및 적합 계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결과지 앞면은 아마 화면과 같은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번부터 진행하지 않고 5번 참고 지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지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 일관성이란 부분입니다. 요랬다 저랬다 라는 이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되게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수준이 지금 높음이 아니라 낮음으로 나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낮음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신뢰도가 낮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연속 동일 반응인데요. 이거는 연속되는 10개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한 경우에 연속 동일의 반응에 예라고 나옵니다. 예. 그럼 아니오로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10개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다르게 응답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예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검사를 임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인데요. 사회적 바람직성은 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라는 게 찍히면, 여기 별표가 찍혀 있으면 좀 의도적으로 남한테 잘 보이는 어떤 성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반에 한 10% 정도 이 별표 찍힌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별표가 찍혀 있다면 다소 평소의 내 모습보다는 조금 점수가 높게 나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 바람직성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준비 수준 좀 알아보겠는데요. 바로 2번 부분입니다. 2번 진로 준비 수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옆에 밑에 그 백분위하고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백분위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69점이다. 거의 70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령대 학생들을 이렇게 줄 세웠을 때 내가 한 30등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수준이겠죠. 그리고 그 수준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로 성숙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진로 성숙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계열 분화도인데요. 요거는 호불호입니다. 호불호.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계열이 얼마나 뚜렷하냐. 이게 바로 세부 계열 분화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계열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과지 좌측 하단 부분에 세부 계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 11개의 세부 계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 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뚜렷하냐.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세부 계열 분화도입니다. 세부 계열이 간단히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학, 건축, 전사는요. 이거는 그냥 공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대 아시죠?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자원공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등등 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식품생명자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뭐 농, 축, 수산 뭐 요런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뭐 임업 이런 임업이죠, 임업. 그래서 뭐 농대라든가 축산대라든가 수산과학대라든가 임산과학대 이런 학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인데요. 자연과학은 흔히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제 물리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 그 다음에 또 뭐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뭐 좀 나뉘어서 이제 천문우주, 대기과학, 뭐 지질학, 해양학 이렇게 좀 나눠지는 학과들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수학과가 있고요. 통계학과 이런 학과들이 자연과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대치대 한의대인데요. 의대치대 한의대는 이제 요즘 약대까지 이제 약대가 신설이 돼서 이제 흔히 의치한 약대 이렇게 보여지는 계열입니다. 그다음에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역사, 사학과, 그다음에 철학과, 뭐 문헌정보학과, 문화 콘텐츠학과 이런 학과들이 인문 계열에 해당되고요. 어문은 뭐 다 아시겠죠. 어학입니다. 어학. 뭐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도고도문학과 이런 영어형 문학과 이런 학과가 어학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호가정보건복지는 좀 이름이 좀 이렇게 딱 드러나죠. 간호학과. 그다음에 보건은 이제 뭐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런 학과들이고요. 그다음에 가정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료학과, 그다음에 식품영양학과, 뭐 실내디자인학과 이런 학과들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복지는 사회복지학과 이런 게 해당됩니다. 정치법 언론국제계열은 정치는 정치외교학과, 법은 법학이고요.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별로 뭐 신문방송학과라고 여전히 이름을 갖고 있는 대학도 있고요. 좀 이름이 바뀌어서 뭐 커뮤니케이션학과, 뭐 미디어학부 이렇게 좀 이름이 바뀌어서 불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학부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이제 상경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경제, 회계, 무역 이런 학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사범은 이제 영어교육, 수학교육, 그다음에 뭐 초등교육,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사범 계열이고요. 끝으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음미체, 뭐 음대, 미대는 이제 뭐 디자인 계열도 있을 수 있고요. 순수 미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쪽인데 이제 그건 이제 체육학과도 있고 요즘에 뭐 스포츠 레저학과, 스포츠 경영학과 이런 학과도 포함되고요. 조금 더 융합된 뭐 공연 예술학과 이런 학과들도 예체능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우리 세부 계열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이제 요 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호 계열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적합 계열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번 부분인데요. 선호 계열 및 적합 계열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제 본인이 있고 본인 선호가 있고요. 검사 결과 적합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선호 계열이 있습니다. 이 부모 선호 계열은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런 계열을 가는 거를 원하시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한 거니까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본인 선호 계열 1, 2, 3순위와 검사 결과 적합반 1, 2, 3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바로 본인 희망 진로 일치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너에게 정말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계열이 검사 결과 얼마나 적합한지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간혹 여기에 0%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요 본인 희망 선호 계열에 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라고 체크했던 경우는 0%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다 1%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계열이 얼마나 서로 매칭해서 일치가 하는지가 바로 본인 희망 진로의 지도입니다. 매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알아둘 거는 만약에 이게 본인 희망 진로의 지도가 낮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본인 선호 계열을 따라갈 거냐 검사 적합 계열을 따라갈 거냐인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검사 적합 계열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좀 이따 보여드릴
이 각각의 여러분들의 검사 적합 계열의 막대 그래프가 너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좀 높아야 최소한 70점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이 검사 적합 계열을 내가 좀 믿을 수 있구나. 이쪽이 나한테 맞구나라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점수가 뭐 20점, 30점 그 아래다라고 하면 사실은 검사 결과 적합 계열도 의미가 없고 본인 선호 계열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11개 계열에 대해서 얼마나 계열별 적합도가 높고 낮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70점 근처나 70점 이상 되는 계열이 공학, 그 다음에 뭐 67이니까 이것도 70점 근처죠. 식품생명자원, 그 다음에 인문, 그 다음에 상정금융, 그 다음에 뭐 사법, 예체능. 어찌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좋아하는 계열과 싫어하는 계열이 좀 뚜렷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친구는 좀 이런 이공계 관련된 쪽도 높고 또 이런 문과 쪽 계열도 높은 일종의 약간 좀 융합형 학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2%, 30%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에서는 검사 적합 1순위, 2순위, 3순위만 봤어요. 그럼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순위가 무엇일까요? 보죠. 94니까 예체능 1순위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게 상경금융인가요? 그럼 상경금융이 2순위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게 이제 공학건축 3순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다음 4순위를 보니까 74도 있어요. 그리고 5순위 67, 70에 가까운 식품생명자원도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1, 2, 3순위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이렇게 4순위, 5순위도 점수가 70점 이상 되거나 70점 근처에 된다면 이런 4순위, 5순위, 6순위까지도 꼭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지에는 3순위까지만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4, 5, 6순위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적합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점수가 다 이렇게 2, 30점 아래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는 좀 대학에 어떤 전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어떤 직업들이 있고 나는 또 어떤 흥미를 갖고 있고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막대 그래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진로 성숙도라는 겁니다. 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 종합 결과인데요. 요거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검사의 1, 2, 3순위 요 계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적합계열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신설 전공, 아주 핫한 최근 신설 전공, 그 다음에 이러한 전공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직업,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공과 직업이 되겠죠. 뭐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상경금융에서 대표적인 전공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 경제, 무역, 회계, 통계 이런 학과였는데 최근에 이제 좀 신선한 학과들은 뭐 파이낸스 경영, 보험 계리학, 대물 요약 뭐 이런 학과들이 이제 좀 핫하다는 거죠. 또 공대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이제 뭐 기계공, 화학공, 전자공, 토목공 이런 거였다면 요즘엔 이제 융합신소재, 로봇공, 반도체 시스템공, 뭐 미래자동차공 이런 식으로 좀 신설 전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주목할 만한 신설 전공들 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어야 하냐 하면요. 사실상 각 대학에서 이렇게 신설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대학에서 정말 밀어주는 학과라는 겁니다. 밀어주는 학과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대학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대학을 갔는데 취업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교에서 어떤 혜택이 좋아요.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률이라고 하면 그만큼 또 대학에서 많이 밀어준다는 학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과를 나온다면 조금 졸업 후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취업도 잘할 수 있고요. 또 대학 다니는 중에서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의 그 성적이 된다면 이런 학과들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 계열, 그다음에 적합 계열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 그런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겠죠. 바로 실천 부분입니다. 바로 4번 학습 전략 부분인데요. 네. 학습 전략은 일단 점수로 나와 있는데 수준, 네가 몇 점이냐 이렇게 수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지표로 시간 관리, 집중 전략, 학습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학습 전략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정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 관리 잘 못하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죠. 이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는 자가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이루는 학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 전략인데요. 집중 전략은 내가 시간 관리는 잘 해놨는데 이제 그 주어진 그 학습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만 잘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학습 기술인데요. 시간 관리도 잘하고 집중도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친구가 이제 그 공부 방법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 정말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노트 필기라든가 책 읽기, 기억 전략, 이런 학습법들, 공부법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8점, 뭐 31점, 28점, 30점 이 정도라면 아마도 꿈을 이루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족하면 뭐 실망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를 지금이라도 빨리 분석을 해서 빨리 보완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부터 해야 할 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결과제 뒷면인데요. 뒷면을 보면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주목할 만한 전공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표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계열별로 있거든요. 뭐 공학 계열, 그다음에 뭐 의치한 계열, 뭐 사범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열이 있어서 한번 시간 날 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계열별로 주목할 만한 전공을 좀 소개를 하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공학 자연 계열 좀 묶어서 보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자동차공학과, 뭐 수소차, 전기차, 뭐 그다음에 또 무인자동차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뭐 이건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좀 가공하고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나노공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망한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학 같은 경우는 의생명 시스템학인데요. 요거는 이제 의대랑은 좀 다르게요. 의학 정보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과거의 질병을 알아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사람이 향후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암에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에 따라서 약간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생명 시스템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생명자원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식품공학과긴 한데 식품공학 중에서도 이 학과는 이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뭐 발효식품에 뭐가 있죠? 뭐 간장, 된장, 뭐 요거트, 뭐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경금융, LT, 보험계리학 이런 학과가 있습니다. LT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 앤 트레이드라고 해서요. 이제 흔히 뭐 국제통상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험계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상품을 설계해주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문인문예 쪽에서는요, 이제 문화 컨텐츠학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스토리텔링 학과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문화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컨텐츠를 연구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유튜브 컨텐츠도 될 수 있고요. 뭐 영화 컨텐츠, 게임 컨텐츠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근데 왜 저 인문에 들어가냐? 사실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좀 근간을 이루어야만 좀 조금 더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 계열에 좀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정치법원론 국제계열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건 사실은 이제 신문방송학이긴 하지만 이름이 좀 바뀌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LD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 앤 디플로마시라고 해서 이제 외교관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외교관 양성 학과고요. 그다음에 예체능에서는 이제 스포츠 레저학, 그다음에 이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학과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치료하는 그런 학과들이 앞으로 좀 유망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융복합학과인데요.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학이라고 해서 뭐 지금은 이제 지식 융합학부 안에 있어요. 아무튼 아트 인문학적 소양과 테크놀로지 공학의 만남입니다. 대표적인 융복합학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열별로 주목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공적합 진단검사 MADT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본인 희망 진로 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일치도가 높은지 되게 중요해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고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동기가 굉장히 잘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적합 계열 1, 3순위 이외에 70점 이상 계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어떤 친구들은요 11계열이 모두 70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은 세부 계열 분화도가 낮겠지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모든 계열을 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시간 관리입니다. 뭐 집중도 중요하고 공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아무리 집중이나 뭐 공부법이 좋아도 할 수가 없죠. 내가 공부할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두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마트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전공적합 진단검사 해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